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아직 결혼 1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인데요. 현재 남편과도 이혼을 해서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 이후 제일 힘들었던 건 시모와 신호였어요. 저에 대해 뭐가 그리 불만이 많던지 결혼도 어렵게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 이유였어요. 제가 노력한다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고, 정신 나간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닌 시댁 편을 들어줘서 결혼 초부터 부부관계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의 경우 전적으로 남편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와 결혼을 했으면 일방적으로 자기 가족 편을 드는 게 아닌 최소한 제 편을 들어주지는 못해도 중립 입장에서 서로의 감정이 더 이상 격해지지 않게 좋게 풀어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 놈은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혼 도장 쾅 하고 찍어버렸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서 저희 가족을 갑자기 불렀어요. 식사 초대를 하고 싶다면서 사돈끼리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싶다면서 주말에 초대를 했는데 저는 전부터 시댁 식구들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어차피 가봤자 좋은 말 듣지 못할 것 같고 괜히 저희 부모님의 기분만 안 좋아질 것 같아 남편한테 제가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남편은 제 말을 진지하게 듣는 듯 하더니 갑자기 말을 딱 자르면서 한다는 말이 요즘에는 양가 집안끼리 여행도 다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행까지도 다니는 시대라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남편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식사하는 건데 어려운 관계에서 자기 부모님이 말을 함부로 하겠냐며 제가 너무 예민하고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걱정하지 말라는 말로 넘기려 했지만 남편의 말은 저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어요.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편은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되려 제가 양가 집안의 분열을 일으킨다고 큰소리치는데 기분이 정말 상했었죠. 서로의 생각 차이가 있다 보니 결국 또다시 안 좋은 감정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아 버렸어요. 우리 가족이 당신 집안을 뭐 잡아먹는데? 뭐가 그리 겁이 나서 식사 초대를 거부하겠다는 거야? 우리 엄마는 그래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런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네가 그렇게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잘라버리면 양가 집안 좋아지기는커녕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만 가지게 된다고. 우리 엄마가 초대를 했는데 거절해봐. 그럼 우리 엄마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지? 그렇게 되면 모든 화가 누구한테 가겠어? 전부 당신한테 갈 거 아니야?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몫이 되는 거고 나는 화풀이 대상이 될 텐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그냥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 내가 말하는 뜻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야? 힘들게 먼 길을 달려오셔서 시부모님과 좋게 식사하고 돌아가시면 누가 뭐라고 그래? 어머님은 꼭 잘 나가시다가 결국 그 끝은 항상 좋지 않잖아. 어느 정도면 이해라도 하지. 아무리 좋게 해도 어머님은 무조건 상처만 주려고 그럴걸? 내가 하루 이틀 겪어본 것도 아닌데 어머님 성격 모를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어머님 성격상 단순한 이유로 초대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상황 판단 잘하는 게 좋을 거야. 가뜩이나 우리 엄마랑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은데 괜히 이번 일로 또 찍히지 말고 웬만하면 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가 피곤하지 않은 일이야. 사소한 감정들 때문에 괜히 안 갔다가
우리 엄마 등살이 힘들어서 후회하지 말고 그냥 내 말 듣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는 것만 알아도 나도 이런 일로 당신이랑 오랜 시간 대화하는 거 정말 피곤하다. 남편한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예상대로 시댁 입장에서만 얘기했지 저희 가족이 어떤 기분인지는 알고 싶은 생각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입만 아프게 남편과 대화한 걸 후회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시모와 전화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성격을 워낙 잘 알다 보니 전화하기가 좀 꺼려졌지만 저희 부모님이 시댁에서 밥 먹는 게 불편할 것 같았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로 좋게 풀어나가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뭐 초대하는 게 쉬운 줄 아니?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너는 너희 집안 생각만 하는 거니? 음식 만드는 거 쉬운 일 아니다. 네, 당연히 잘 알죠.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어머님이 고생하시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어머님이 고생해서 음식 만드는 거 부담스러워 하세요. 나중에 경조사 있으면 그때 겸사겸사 얼굴 뵙고 식사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말 저희 가족을 초대하고 싶으셔서 그런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때 제가 일을 해서 미리 가서 도와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괜찮으니까 일 다 마치고 와도 된다. 내가 얘기하는 건 사돈분들이 올 수 있냐 없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너 생각은 나한테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내 말 알아들었니? 시모는 저희 부모님이 무조건 시댁으로 와주길 바라셨어요. 제가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씀드리면 대충 알아들으시고 다음을 기약하면 됐는데 시모는 제 생각은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한 번 내린 결정 번복하시는 일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번 문제를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리려 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시모가 원하는 대로 일단 저희 부모님께 시모가 식사 초대를 원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제 첫마디에 얼굴 표정이 굳으셨네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딱 봐도 알 수 있었지만 부모님께선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신 뒤 결국 시모의 초대에 응했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지만 부모님의 의견도 존중해 드려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시댁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에 가자마자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때 회사에 일이 있어서 시댁을 늦게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많이 답답했는데 부모님까지 연락이 되지 않자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생겼을까봐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남편한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시부모님한테도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무슨 일이 생기기라도 한 것 같아 점점 더 걱정은 커졌고 일로 인해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근무 시간이 끝이 나고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는데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굳어버린 상태로 시모 행동에 입을 다물 수 없었고 남편은 옆에서 거들고 있었어요. 아유, 빨리 해야 저녁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러다 날밤 새겠습니다. 어차피 주말이니까 다음날 집에 가셔도 상관없잖아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며느리 앞길 터준다 생각하세요. 이 일이 끝나면 앞으로 제가 우리 새며느리 딸처럼 생각하겠습니다. 하지만 일하시는 게 영 시원찮다면 그건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식사 초대를 하려고 저희를 부른 게 아니라 김장 때문에 부른 거였어요? 지금 저기 산처럼 쌓아놓은 배추를 저랑 이 사람 보고 절이라고요? 저희 가족은 매년 이 정도 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도우면 얼마나 좋아요. 곧 있으면 동네 사람들 오기로 했으니까 그 전에 저희가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잖아요. 사돈지간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돕고 사는 거지. 이런 걸로 얼굴 붉히지 맙시다. 오늘은 배추 절이는 것까지 할 테니까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서두르세요. 제가 식사 초대한다고 했는데 약속 안 지키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땀 흘리고 움직여줘야 음식 맛도 좋아지는 거라고요. 사부인께서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니까 문제인 거죠. 저희가 입고 있는 옷이 지금 일할 복장이라고 생각되세요?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대문 앞에 서서 시모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곤 너무 충격을 받아 그 광경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신우와 남편의 대화 소리가 들리길래 저도 모르게 일단 몸을 급하게 숨겼어요. 당장 대문을 박차고 한바탕 난리친 뒤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신우와 남편의 대화 내용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서 급하게 몸을 숨겨 신우와 남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둘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엄마가 그랬다니까. 안 사돈 버릇 들인다고 배추 400kg 절이게 할 거라고 아빠랑 대화 나누는 거 똑똑히 들었다니까. 아무래도 새언니한테 불만 있던 거 새언니 어머니한테 전부 풀어버릴 생각인가 봐. 우리 엄마가 새언니 엄청 마음에 안 들어있잖아.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새언니 아버지도 정말 눈치 없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면 새언니가 시집살이 하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 저런 것 보면 새언니랑 성격이 참 똑같은 것 같아. 저런 걸 보고 자랐으니 하는 행동도 똑같겠지. 내 속이 뒤집어질 것 같다니까. 그런데 왜 새언니는 안 오는 거야? 퇴근 시간 한참 지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러다 정말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 그럴 일이 생기겠어? 자기 딸이 며느리로 있는데 괜히 안 좋은 모습 보였다가 지키기라도 해봐. 눈물 흘리는 모습 보고 싶지 않을걸? 그리고 이거 확인해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대로만 진행하면 우리한테 피해가는 일은 전혀 없을 거야. 만에 하나라는 게 있잖아.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계획에 차질 없게끔 완벽하게 세운 거니까 너도 마음에 들면 이대로 진행할까 생각 중이야. 동선까지 전부 다 파악했어. 우리가 세운 계획에서 좀 더 보완한 거구나? 몇 번도 연습해보고 조금의 실수도 없게 준비해야 되겠다. 정말 아무도 모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지? 그렇다니까. 조금의 실수가 우리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게 될 텐데 내가 설렁설렁 했겠어? 수백 번은 확인해보고 시도해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과 신우의 대화를 듣고 있던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희 집안을 정말 낮잡아보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신우와 남편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 신우에게 건네준 알 수 없는 서류를 확인해 보더니 신우는 흡족해 했고 남편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갔어요.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은 얼굴을 붉히면서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뒤에서 남편이 저희 부모님한테 김장김치 같이 하면 좋은 거 아니냐면서 또다시 시부모님 편을 들어주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당장 대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려는데 신우가 서류철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더라고요.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몰래 뒤를 쫓아갔고 신우가 차 안에 서류철을 숨겨놓고 마당 있는 쪽으로 향하길래 저는 차 안에 있던 서류철을 몰래 빼서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첫 장을 읽어내려가는 순간부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남편과 신우가 정말 정신나간 놈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한쪽 손에 서류철을 들고 대문 옆에 있던 대야를 한쪽 손에 들었어요. 제가 발로 대문을 뻥 차고 들어가자마자 얼굴을 붉히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던 시부모와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걸 보고 화들짝 놀랐고 남편은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길래 남편의 머리 위로 대야를 뒤엎은 뒤 한쪽에 쌓여져 있던 배추를 주워들어 사정없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향해 집어 던졌어요. 남편은 머리에 뒤집어 쓴 대야를 집어 던진 뒤 저를 강하게 붙잡았어요. 이거 놔! 내 몸에 손대지 마! 더러운 자식아! 잘들 논다. 너랑 나는 이제 끝이야.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여기 일하러 왔어요? 식사 초대한다고 말해놓고 김장이 웬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 당신들은 당해도 싸.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게 뭔 줄 알아? 이 서류철에 있는 내용 당신들이 확인하면 그 자리에서 개거품 물걸? 잠깐만. 그거 어디서 난 거야? 설마 내 차에 있던 거 뒤져서 가지고 온 거야? 당장 그거 안 내놔? 그걸 왜 언니가 함부로 꺼내는 건데? 오빠, 부모님이 못 보게 막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거 이리 내. 네가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상황을 악화시키려고 작정했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많이 놀랐나 봐.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거 몰라? 그러게 꼬리를 제때 잘랐어야지. 우리 집안 무시하고 상처 줬으면 똑같이 당해봐야지.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둘이서 아주 쇼를 하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저희 부모님한테 쓸데없는 짓 하기 전에 자식들 관리부터 잘하시죠. 저는 시부모가 있는 쪽으로 서류철을 던졌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들을 주워들은 시모는 서류의 내용을 천천히 읽어 내려가더니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시부가 주워들어 확인을 했고 남편과 신우는 그 자리에 얼음이 돼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들고 있던 시부는 손을 덜덜 떨면서 남편과 신우에게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 진실이냐고 묻는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침묵을 유지한다는 건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거였고 시부는 혈압이 급상승했는지 목덜미를 잡으면서 힘겹게 정신을 놓지 않고 있었네요. 남편과 신우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계획의 내용들이 짜여있던 서류들에 시부모는 결국 오열까지 했는데 남편과 신우의 한마디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온갖 사랑을 다 주면서 키웠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이런 거였어?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일을 저지를 정도로 싫었던 거니? 싫다기보단 이런 삶이 지긋지긋해서요. 동생이랑 그냥 둘이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입양됐을 때부터 두 분이서 얼마나 잘해줬다고 그러세요?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막대했잖아요. 어렸을 때 도망쳐봤자 갈 곳도 없는데 힘들어도 잘 사는 집안이니 붙어있으면 나중에 저희에게도 기회가 올 것 같아서 때를 노리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걸리게 될지 몰랐는데 두 분이 저와 동생에게 했던 행동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화가 치밀 정도로 분노가 차오른다고요. 지금은 힘도 없고 나이도 먹었으니 저희한테 의지하고 있지만 저는 항상 때를 기다렸고 이번 가을 단풍 여행이 두 분의 마지막 여행이 되게 하려 했는데 걸렸으니 뭐 어쩌겠어요. 여기서 끝인 거죠. 성격도 정말 고약한 사람 밑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었고 그동안 연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두 분의 재산만 아니었어도 일찍 뛰쳐나왔을 거라고요.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한번 해보세요. 저희도 할 말 많습니다.
남편의 말을 듣기 전까지는 정말 정신 나간 놈인 줄 알았는데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는지 이해가 조금씩 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행동이 용서받을 상황도 아니었어요. 방법이 틀렸었고 이런 식으로의 복수는 서로에게 불행만 남겨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남편과 신우가 범행을 계획하려 했던 이유는 시부모가 남편과 신우를 동시에 입양했었는데 둘이 같은 핏줄이라 서로 떨어지기 싫어해서 입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불임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은 아니었는데 아이를 원하고 있어서 시부와 의논 끝에 입양을 결정했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무력을 행사하는 일이 빈번했었고 그런 고통들을 참아내가면서 지금까지 버틴 거였어요. 시부모는 남편과 신우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다고 했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도 시부모의 행동은 지나칠 정도로 악했었던 것 같아요. 대화 도중 남편의 분노는 점점 극에 달하기 시작했는데 옆에서 신우가 남편의 흥분을 가라앉히려 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것들이 많았었고 거기에다가 계획과 많이 어긋나게 되자 남편은 시부모를 향해 가까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만해. 어차피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계획이 틀어지게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잖아. 우리가 좀 더 철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 건데? 나는 저 사람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 우리를 입양했다고 아버지라는 명분으로 술만 먹고 들어오면 우리한테 손찌검은 기본이었잖아. 기회가 올 때까지 악착같이 버텨왔고 수백 번 준비했던 계획이 전부 물거품 된 것도 모자라 우리 계획을 전부 다 알아버렸는데 내가 왜 여기서 멈춰야 하는데? 어차피 버려졌던 인생 뭐 있어? 여기서 모두 다 그냥 가는 거야. 이건 막지 말라니까. 나도 더는 참지 못한다고. 지금 뭐 하자는 건데? 다 죽자는 거야? 그거 안 내려놔?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우리 가족한테까지 피해를 주려는 건데? 가스 폭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집 전체를 날려버릴 생각이야? 당신 가족들 문제인데 왜 우리 가족이 피해를 봐야 되냐고. 라이터 당장 내려놔. 제발 정신 좀 차려. 당신도 나랑 결혼했잖아. 우린 부부인데 뜻을 함께 해야지.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언젠가는 가게 될 텐데 지금 간다고 해서 달라진 게 있겠어? 자, 잠깐만. 네가 원했던 게 뭐야? 돈이야? 그거면 돼. 평생 먹고 살 정도로 주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원하는 금액만큼 통장에 넣어줄 테니까 둘이 멀리 가서 살아. 지금 이 서방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심 어린 용서를 바라는 건데 여기서 돈 얘기가 왜 나와요?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당장 무릎 꿇을게. 힘이 없었을 때 술 먹고 너희들한테 저질렀던 행동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좋게 넘어가자. 그래도 너희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선 내가 한 번이라도 손을 올린 적은 없었잖아. 물건 정도야 던진 적은 있었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준 적은 없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라이터에 불 붙이는 순간 여기 있는 사람 모두 눈 감게 되는 거라고. 한 번뿐인 인생 허무하게 가고 싶지 않잖아. 남편의 돌발 행동에 모두들 온몸이 굳어버렸고 시부모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오열을 하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있었습니다. 시모도 남편과 신우가 어렸을 때 말을 듣지 않으면 얼굴에 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올릴 만큼 버릇처럼 행동했었는데 그게 본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을 테지만 남편과 신우는 가슴속 깊이 상처로 남아 있었고 그런 마음을 시부모가 풀어주지 않아 분노로 바뀌게 된 거였습니다.
너무 늦어버린 두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남편은 결국 통제력을 잃어버렸고 라이터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려던 찰나 김장을 도와주려고 동네 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됨과 동시에 주민들이 남편을 덮쳐 재앙이 될 뻔했던 상황을 겨우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주민들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던 시부가 몸을 일으켜 남편을 향해 달려가더니 쉬지 않고 발길질을 퍼부어댔어요. 시모도 남편에게 죽을 거면 혼자 죽지 잘못도 없는 애먼 사람까지 떠나게 하려 한다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신우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 말리다가 되려 시모에게 뺨을 맞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네요. 시모는 어렸을 적 남편과 신우가 말도 잘 안 듣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손을 몇 번 올린 건데 그걸로 사람 목숨을 헤아려 들었다고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고 키워준 거에 대한 보답이 고작 이런 거냐면서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이 문제로 결국 경찰까지 오게 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자 일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부모는 남편과 신우가 법적 처벌을 받길 원했지만 시부모가 애초부터 원인 제공을 했던 상황이라 경찰들은 가족들끼리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했어요. 시부모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현재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신우 또한 시부모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이런 집안과 계속 엮이는 건 저에게도 많은 피해가 오게 될 거라면서 서둘러 이혼을 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로 저희 부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이혼으로 좋게 끝내긴 했지만 남편은 마지막에 저에게 위협을 느끼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동안 시부모를 헤아려 했던 계획을 세우느라 많이 예민해져서 저에게 날카롭게 대했던 모습들을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남편에게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던 터라 어떤 말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겨우 시댁 집안에서 빠져나오게 되었고 현재 숙려 기간 중에 있습니다. 시모도 저희 부모님께 400kg 김장을 담그라고 했던 걸 보면 정말 정신 나간 사람들 같지만 그 밑에서 어렸을 적부터 살아온 남편과 신우도 결국 온전한 정신은 아닌 듯 보였어요. 다들 병들어 있었고 평범하게 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됐지만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결혼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면 분명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도 피해가 오게 됐었겠죠.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중에 입양을 결정하는 거라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입양 자체가 쉬운 문제도 아니지만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라서 그런지 막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좋아서 입양을 한다 해도 사람인지라 아이들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을 테고 잘못된 행동을 저질러서 평생 상처로 남아 후에 본인에게 안 좋은 결말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양만큼은 신중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뉴스에서도 입양 문제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라 이렇게 제가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작성하게 되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은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싫지 못할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런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응어리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날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 언제나 좋은 날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설 연휴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불과 며칠 전의 일이라 그런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가 식구가 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사이로서가 아닌 친아들처럼 살아왔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들을 숨길 수 있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3달 전부터 이미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내가 혼자서 처가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내와 그동안 살면서 단 한 번도 따로 처가에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가길 원했지만 아내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혼자 가길 원했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처가에 무슨 일이 생겼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별일 아니라면서 집안일이라는 말로 둘러댈 뿐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극구 반대하니 저 또한 당황스럽기도 해서 일단 그냥 보냈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 거라 믿고 아내의 돌발 행동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늦게라도 들어오겠다니 기다리면서 제가 애들을 보고 있었고 새벽 시간이 되어서야 아내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안 자고 기다리고 있자 현관문을 열면서 들어온 아내는 약간 흠칫 놀라더니 무심한 듯 저에게 말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궁금해하는 건 대답해 주지 않길래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처가에 다녀왔으니까 이제 무슨 일 때문에 다녀왔는지 말해줘도 되잖아. 지금까지 함께 결혼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당신 혼자 처가에 간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한 거야? 처가에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했어? 별일 아니야. 나도 당연히 당신이랑 같이 가는 걸 원하지. 그런데 이번에는 부모님과 개인적으로 좀 볼 일이 있었거든. 무슨 볼일이길래 당신 혼자 가야만 했던 건데? 내가 납득이 될 만한 이유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오늘 당신은 상당히 낯설고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러지. 정확하게 왜 혼자 가야만 했고 장인 장모님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나한테 다 말해봐. 그래, 솔직하게 얘기할게. 일단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은 모르길 원하고 계셔. 이게 좀 예민한 문제거든. 돈과 관련되어 있어서 웬만하면 당신한테까지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뿐이야. 우리 부모님이 이번에 사기를 좀 당하신 것 같아. 그래서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부모님께 사기를 친 범인은 잡을 수 있는 건지 알아보기 위해 나만 따로 부른 거였어.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을 친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이번 문제는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예민해서 당신한테 말하길 꺼려 하시길래 나 혼자 가게 된 거야. 당연히 당신이 하루빨리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경찰한테도 신고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야. 담당 경찰이 신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잡히는 건 시간 문제라고 했거든. 피해 금액이 2억 정도 되는데 부모님 말고도 꽤 여러 사람이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 하루빨리 잡히길 바랄 뿐이지.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절대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 만났을 때도 내색하지 말고 모른 척 해줬으면 좋겠어. 아무리 당신이 아들 같다 해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들도 있기 마련인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예상치 못한 말을 들어서 상당히 놀랐고 아내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아들 같다곤 하지만 집안에 흠이 생겨버린 걸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 그날 이후 처가댁에 갔을 때 전혀 티내지 않고 평소처럼 대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뒤에서 알아본 결과 장인 장모님께서 정말로 부동산 사기를 당하신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는 묵묵히 뒤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도와드리며 해결해 나가자
범인이 잡혔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장인 장모님 몰래 사기친 그 남자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상당히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데 할 짓이 그렇게 없어서 부모님 뻘 되는 분들만 상대로 이런 사기극을 벌이면 그쪽은 마음이 편해요? 사기당한 돈 못 받을까봐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 졸이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죠? 제가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사기를 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지 그걸 생각하면서 사기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쪽이 저한테 무슨 말을 한다 해도 저는 조금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법적 처벌받고 몇 년 썩다 나오면 저는 이 일을 또 시작할 거거든요. 그땐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사람들 속여서 많은 돈을 사기칠 계획인데 그쪽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저를 막지는 못해요. 2번 얼굴 볼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건드려서 줄 것 하나 없어요. 저는 그쪽이 알지 못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쓸데없이 여기서 이럴 시간에 그쪽 처가 식구들이나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섞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멍청한 거라며 저보다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네요. 어찌됐든 사기친 사람을 붙잡게 되면서 안 좋았던 일들이 전부 해결이 되자 처가 식구들은 다시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아내는 뒤에서 장인 장모님 몰래 이것저것 도와준 부분에 대해 고맙다는 말을 꺼내면서 그동안 정말 너무 힘들었었다고 눈시울까지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사기당한 금액이 적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내 또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 같았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더니 그게 처가 식구들이 될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장인 장모님의 얼굴빛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게 되셨고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별일 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는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안방에서 누군가와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꽤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길래 조심스럽게 문 앞에서 대화 소리를 엿들으려 하는 순간 버럭 화를 내며 전화를 끊음과 동시에 안방문을 활짝 열었네요. 제가 온 줄 모르고 있었던 아내는 화들짝 놀라면서 언제부터 서 있었냐고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 또한 당황한 나머지 방금 들어왔다면서 누구랑 통화하길래 열을 올리냐고 물어보자 별일 아니라면서 통화한 부분에 대해 신경 쓰지 말라고 부엌으로 걸어가 저녁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길래 이유도 모르고 아내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 눈물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서 또다시 전화가 울리고 있길래 누구냐고 물어보니 장모님이셨네요. 무슨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저는 아내를 바라보며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느낀 저는 제가 대신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려 하는데 아내는 전화기의 전원을 꺼버리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어 버렸습니다. 10년간 아내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렇게 답답했던 적은 처음이었고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것도 처음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장모님께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네요. 장모님, 접니다. 유아 엄마랑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지금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건 내 딸과 둘만의 일이라 자네는 알 필요 없고 당장 전화 좀 바꿔보게. 엄마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기 전원을 끄면 어쩌자는 거야? 그리고 자네는 뭘 그리 사사건건 참견이야. 내가 모든 걸 알려줄 필요는 없잖나. 장모님,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애들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남편이 그걸 보고만 있겠어요? 제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족 아닌가요? 장모님은 저와 통화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전화를 끊어버리셨고 더 이상 받지 않으셨습니다. 안방으로 다시 들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내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물어봤지만 지금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나가달라고 하길래 아내도 어느 정도 진정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제가 애들을 돌보면서 아내가 안방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는지 방에서 걸어 나온 아내는 제 옆에 앉더니 힘겨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통 알 수 없는 아내의 행동에 답답했던 저는 장모님과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어봤지만 아내는 별거 아니라면서 그동안 살면서 쌓였던 서운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은 것뿐이라며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죠. 가족들끼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저도 모르는 건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게 속편할 거라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장모님과 아내가 상처의 골이 깊었는지 상당히 오랜 기간 서로의 얼굴을 안 보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 관계가 불편해 보였던 저는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장인 장모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아내의 감정 또한 어느 정도는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여러 가지 스케줄을 계획한 뒤 장인 장모님이 도착하시자 한 걸음에 달려가 현관문을 열어드렸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보곤 정색을 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길래 그런 아내한테 해명을 하게 되었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는 거잖아. 장인어른도 당신 얼굴 보고 싶다 하셨는데 계속 이런 관계 유지할 거야? 내가 분명 싫다고 하지 않았어? 나는 아빠,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당신이 뭔데 멋대로 행동하는 거야? 그만 좀 해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언제까지 애미 얼굴 안 보고 살 건데?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래, 내가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지나간 과거의 일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는 건데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야지 어쩌겠어. 엄마는 다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다. 너만 마음 잡고 살면 된다니까.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저는 아직까지 마음의 상처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다고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 내가 대충 들어보니까 그냥 과거에 상처받았던 일들이 안 좋은 감정으로 몰려온 것 같은데 어느 누가 그런 상처 하나 없겠어? 지나온 일들 들춰봤자 좋을 거 하나 없잖아. 누구보다 현명하게 판단했던 당신이 왜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힘들어하는지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이제 그만 좀 해. 당신이 우리 가족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 아내는 현관문 앞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장인 장모님께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한숨밖에 안 나왔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가족에게 받았던 상처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아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하도 난리를 치는 바람에 장인 장모님께선 어쩔 수 없이 다시 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답답한 행동에 대해 한 소리 하게 되었고, 아내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고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대들고 있었네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저로선 도저히 알지 못해 저 또한 아내에게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한번 난리가 난 이후부터 저는 아내와 말도 섞지 않고 대화 자체를 이어나가지 않았어요. 아내도 그게 편했는지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가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외출을 하고 들어왔는지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대로라면 어디 다녀왔냐고 물어봤을 테지만 아내와 싸우고 난 이후부터 서로에 대해 관심을 끄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하면 아내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해결 방법을 찾지 못했던 저는 결국 장인어른께 연락을 드린 뒤 처가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선 어색한 미소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평소에도 항상 침착했던 사람이 왜 저렇게까지 예민해진 건지 제대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내가 자네에게 미안하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할 사정도 있는 거야. 자네가 답답해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 사람은 누구나 다 살다 보면 실수도 하기 마련이잖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줬으면 좋겠어. 우리도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긴 하지만 이 문제가 단순한 건 아니거든.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 자네가 괜히 파헤쳐서 좋을 거 하나 없다는 말이야. 상처는 우리까지로 족하네. 자네한테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을 나눠주고 싶지 않으니까 가족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이거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 장인어른께서 제가 모르는 게 약이라고 하셨잖아요. 만약 제가 알게 된다면 그 사람과 저와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이혼까지도 고려해야 될 문제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면 장인 장모님과 인연을 끊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겠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해 침묵을 유지하셨는데 그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걸 보면 저한테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지금까지 꾸려온 가정생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될 거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다시 되묻는 것도 두려워지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제 눈앞에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때부터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죠.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아내와 장인 장모님을 지켜보기만 하던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아내가 급하게 건물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에 짙은 화장을 했던 모습과 똑같길래 어디를 가는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내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어느 한 건물 앞이었고 택시에서 아내가 내리자 그 앞에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절대 부모님의 얼굴을 안 보겠다던 아내가 두 분을 만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알 수 없어 급하게 차에서 내려 그 뒤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함께 들어간 곳은 별거 없는 여행사였어요. 여행을 가는 거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건데 왜 저한테까지 숨기면서 해외여행을 준비하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처가 식구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던 그때 아내가 여행사 문을 열며 밖으로 나왔고 장인 장모님은 아내에게 잘 선택한 결정이라면서 주변을 살피더니 다른 곳에서 대화를 하자고 장소를 옮기려 하길래 저 또한 거리를 두면서 처가 식구들의 뒤를 따르게 되었죠. 그렇게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간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해외여행 일정이 이번 설 명절 끝나고 바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잘 선택했다. 이번 결정이 가족 모두가 다시 평화를 찾는 길인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최대한 빨리 결정했으면 사이가 의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얼마나 간 떨어졌는지 아니? 우리 입장은 어떻겠어? 아들같이 생각했던 사이한테 거짓말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솔직히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잃을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입 꼭 다물고 있었다. 잘하셨어요. 일주일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의심사지도 않고 그 사람은 어차피 일이 바빠서 저희끼리 관계회복차 다녀온다고 대충 둘러대면 더 이상 물어보려 하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도 가족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사람인지라 지금까지 힘들게 일궈온 가정이 깨지는 걸 원치 않을 테니 의심이 간다 해도 물어보려 하지 않을 테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의심되는 상황을 전부 잊을 거예요. 그러니 이번 일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해결하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 더 걸리는 문제가 있는데 그건 괜찮을까? 우리만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니잖아. 정말 괜찮겠지? 지금 그게 뭔 상관이야? 그거랑은 아예 다른 사건인데 당연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지. 쓸데없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안 좋은 감정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연기하면 되는 거니까 긴장 풀지 말고 다들 알겠지? 이보다 좋은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야. 처가 식구들은 알 수 없는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지만 결정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였고 저한테 무언가를 숨기려고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건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날이었네요. 그렇게 먼저 집으로 들어온 저는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도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지켜보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먼저 저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도했고 장인 장모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해외로 일주일간 여행을 다녀올 거라는 말을 꺼냈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하면서 다녀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모든 걸 듣고 있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한 아내는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 생각했는지 곧바로 장모님께 전화를 걸어 제가 들을 수 있게 통화를 시작하고 있었죠. 그렇게 때를 기다리며 아내가 계획했던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설 연휴에 불가피하게 야근을 해야 된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아내에게 상황 설명을 한 뒤 야근이 끝나고 처가댁에 들리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면서 서둘러 처가댁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가는 도중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했지만
아내와 장인 장모님이 어떤 일을 꾸미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었죠.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그 끝이 불행이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일을 덮고 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파헤쳐서 진실을 들어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면서 달리다 보니 어느새 처갓댁에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차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고 비밀번호를 누르려 하는데 신발이 문틈에 끼어져 있어서 문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길래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충격적인 한마디가 제 귀에 들어오면서 급하게 현관문 틈에 신발을 껴둔 채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인 장모의 밀담을 엿듣게 되었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걔가 그런 말을 했다고? 지구 끝까지 쫓아와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겠다는 말을 했단 말이야? 어이없는 놈이구만. 사기꾼 주제에 어디서 지금 우리 집안과 엮이려 들고 있어? 그래서 얼마를 원했는데? 돈을 요구했었다며? 말도 마. 얼마나 겁을 주던지. 자기가 쓴 편지를 사위가 볼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게 했다잖아. 저번에 사기쳐서 가져간 돈 2억을 돌려달래. 그럼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라지겠다는데 그놈이 누구야? 사기꾼이잖아. 돈 받고 다시 나타날 게 뻔하다니까. 그럼 어떡하게. 그놈은 왜 갑자기 날린 거야? 차라리 이사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라고. 너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이게 왜 우리 탓이니? 그래, 사기를 당한 건 엄마 아빠 탓이지만 그놈이랑 바람을 피운 건 너 탓이잖아. 현란한 현울림에 놀아나선 임신까지 한 주제에 어디서 계속 큰 소리야?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이 이렇게까지 발목이 잡히게 만들었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탓을 돌려? 사이가 이 사실을 알아봐. 유아 아빠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니? 엄마가 계획해서 지금 상황 정리할 수 있었던 거지? 사이의 아이라고 속인다고 그게 숨겨지니? 정관수술까지 했었다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다는 거야? 괜한 변심으로 힘들게 일궈온 가정 무너뜨리려 하지 말고 엄마 말대로 해외에서 일처리 끝내는 걸로 하자.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집안이 살아야 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너 저 불쌍한 애들은 어쩔 건데? 쟤들이 뭔 잘못이니? 너희들 이혼하는 걸 봐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놈이 2년 뒤에 출소하니까 그 전에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면 되는 거고 그곳에서 조용히 살면 되는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당신 뱃속에 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놈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장모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그 사기꾼이랑 바람이 나서 임신까지 한 게 정말 사실이냐고? 제가 아내와 장인 장모님 앞에 나타나자 못 볼 걸 본 사람처럼 기겁을 하며 놀라더니 제가 모든 걸 들었다는 거에 엄청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자 곧바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팔을 잡았지만 이미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장인 장모님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에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아내와도 몇 번 얼굴을 봤었는지 그놈의 현란한 말발에 넘어가게 되었고 결국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던 거네요. 그런데 하필 임신까지 해서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집안은 쑥대밭이 되었고 아내는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가 식구들을 절대 봐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이혼을 결정한 상태이고 더러운 아내에게 제 아이들을 보여줄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사기꾼에게 잠깐 한눈을 팔게 된 거라며 실수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절대 실수가 아닌 것 같네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그놈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고 했던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뱃속에 있는 아이는 출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에게 펼쳐졌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두 번 다시 처가 식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용서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지만 이번에 아내가 저지른 행동들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처벌을 전부 동원해서 아내에게 소송을 할 생각입니다. 아내와 함께한 10년의 세월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말았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뿐입니다.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까지 찾아와 무릎 꿇고 있는 아내가 너무 원망스럽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